이게 뭐 막 2부 리그면은 뭐 그럴 수 있어. 아니 뭐 너무 심한데 이거는? 이 팀이 요루를 진짜 잘 쓴 팀이었잖아요. 요루처럼 웨이레이를 펼쳐 쓰는 법을 찾은 것 같더라고요. 오멘 유저 입장에서는 좀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연막 같아요. 진짜 연막 치고 텔 타고 엔트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발란드랑 깨달은 시간 발란드 방송 토크. 안녕하세요, 발토입니다. 발토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플래티넘 멤버십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반장님, SK 51388님 DMD 0147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이스퍼시픽 그룹 스테이지 끝났고 다른 권역들도 활발하게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와 동일하게 거의 끝났죠? 네. 네. EMEA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좀 약간 쉽게 말하면은 마지막 경기까지 약간 화제성이 있었던 거는 그룹 알파, 푸디스포츠의 전승 행진 실패 이런 개 같은 하지만 푸나틱은 전승. 성공. 성공. 근데 심지어? 푸시 말이 안 되는 게 마지막 경기가 헤드에서 마지막에 졌는데 저 눌러주시면은 로토스를 7대0으로 이기는데 역전당했어요. 진짜 제가 새벽에 발투어 디스코에서 보다가 소리 질렀어요. 이게 뭐냐 얘네 진짜 도대체 이거. 하여튼 뭐 그냥 그랬다 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메가존은 그 저희가 말로만 했었던 3자 동률이 이제 있었죠. 승자승이 물려서 네. 자이언텍스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저희가 옛날에 그 누가 프로 갈 것 같냐 누가 떨어질 것 같냐 했을 때 제가 바이탈이 못 갈 것 같다 했던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근데 네. 또 올라갔네요. 승자승 뭐 이런 거 그래서 따지고. 이제 이게 제가 맞춘 네. 거죠. 저희가 이때 저희가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왼쪽에 떨어진 팀은 저랑 시바가 카르민, 나비. 오 맞췄네. 네. 나는 KC TH인데 TH가 올라갔고. 예. 오른쪽이 이제 바이탈 피시픽이었는데 저는 BBL 피시픽을 했는데 다 틀렸어요. 아 그러네. 자이언텍스- 아 PC픽은 맞췄지. 앞쪽이 다 틀렸다 우리가. 저기가 이제 요거, 자이언텍스가 된 요게 거죠. 아 예. 그러네. 승자승 요건 때문에 지금 자이언텍스가 떨어졌습니다. 예. 왜냐면 그때 이후로 쭉 다진 거예요. 자이언텍스 한마디로. 맞아요. 저는 그냥 그 생각했거든요. 헤리틱스가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갔네. 음. 이런 생각을 좀 했고, 푸나틱은 이번에 좀 뭐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도 전승. 그런데도 그런데도 전승이네. 전승이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EMA가 수준이 낮아진 건가? 음.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경기력이, 저는 모든 경기 다 EMA는 이번 시즌 안 빼고 다 봤거든요. 모든 네. 경기를 그냥 실시간으로. 근데 이제 뭐지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에임은 좋은 선수를 많이 발견된 것 같은데 게임의 퀄리티가 약간 물음표가 되는 경기들이 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반대로 막 이터널 파이어나 BBL처럼 뭔가 갓 올라온 팀들 신입이요? 신입들 예. 사실 총 잘 쏘고 팀 한 만 살짝 잘 맞아도 이렇게 프로업을 가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예측한 것 중에서 빈보님은 유일하게 이제 저와 세일님은 바이탈리티를 떨어진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빈보님은 바이탈리티를 어쨌든 간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경기에 대해서도 살짝 좀 분석을 가지고 온 게 있다고 하셨는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사실 바이탈리티 경기를 보다가 바이탈이 잘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확실히 그 새롭게 올라온 팀들은 사고의 전환이 다양하구나라는 좀 그런 걸 가져왔어요. 왜냐면 PCP의 조합이 지금 보시면은 맵이 헤이븐인데 비토가 있어요. 비토 바이퍼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을 좀 궁금해서 좀 지켜봤는데, A 사이트 리테이크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게임을 수비가 채우는 방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분석하시기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지금 여기서 바이탈리티가 이 퍼시픽 카테 이겼기 때문에 2-3-3자 동률로 가게 된 중요한 경기인 거네요. 근데 2승 중에 1승이 리그 1주차 초반에 있었던 1주차가 2주차인데 바이탈리티가 자이언텍스 이겼어요. 그래서 자이언텍스가 바이탈한테 져서 승자승 요건에서 자이언텍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졌으면 아예 기회도 없었던 그쵸. 바이탈리티. 졌으면 자이언텍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경기에서 어쨌든 명장면을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장면은 아닙니다. 뭐예요, 네, 명장면 아니고 그냥 장면이에요. 왜요? 명장면과 장면의 차이가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라운드 바이 라운드 가져온 거는 새로운 게 있거나 재밌는 게 있거나 신기한 게 있는 거를 여러분들 알려드리고자 가져온 거라서. 그러니까 비토를 헤이븐에서 쓰는 팀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져온 제 거예요. 기억도 네. 없어요. 네. 이게 핵심은 결국에는 네. 이제 비토의 요격기거든요.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본 게 뭐냐면은 C 사이트도 해봤어요. 네. C 사이트는 보통 여기 위에다 설치하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여기다 설치하냐면은 보통 이제 라인업을 이쪽에서 던지고 와요. 충격 화살 이렇게 바운딩, 뭐 화살 이렇게 위로, 이쪽에도 뱀이빨 위로 이렇게 뭐 보시잖아요. 이런. 근데 여기서 키면은 이게 공중에서 다 삭제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 시청자들이랑 한번.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메인에서 이제 영역들을 먹을 때 이쪽에서 스킬 던지거나 여기서 스킬 던지거나 네온이 있다면 릴보를 여기서 던지거나 이런 식으로 던지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위로 넘어가는 스킬들이나 여기서 넘어가는 스킬들을 이 요격기가 다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 요격기로 너네 스킬들 먹고 내가 여기 버티는 연막 써서 스킬 없으면 너네 정보 없잖아. 들어올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의 협박을 PC픽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지금 터뜨린 게 이제 저게 이제 목조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탄인 것 같더라고요. 요게 깨지면 요격기를 누를 준비를 하자 이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비토가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으니까 예. 저걸로 Q를 받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엔 여기서 시네드가 다 잡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장면들은 PC픽이 안 나와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져왔던 거는 방금처럼 이제 메인에서의 만약에 진입을 할 때 스킬들 쓰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격기가 먹게 되면서 안에서 채우는 역할이 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약에 PC픽이 플레이를 했으면은 그 장면이 있을 텐데 지금 그 장면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네. 아 왜요? 네. 근데 이해는 돼요. 좋은 작전이긴 한데 얘네가 못한 거라서. 맞아요. 자 이것도 16라운드인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데 요격기 설치 위치가 비토 위치 보이시죠? 가라지 코너 네. 딱 입구의 코너. 왜냐면 여기서도 이제 스킬들을 다 이런 식으로 그쵸. 바운딩해서 던지거나 이런 식으로 넘긴단 네. 말이에요. 리콘, 그러니까 이거를 다 릴볼. 먹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거 지금 보시면은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기에 설치하거나 여기는 안 되는 게 여기서 보여요. 보여. 아. 그래서 이 위로 넘어가는 스킬들을 다 먹게. 싹 다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테스트한 게 소바, 페이드 요즘 많이 나오는 하다못해 스카이 뭐 다 먹죠. 다 먹어요. 다 그래서 먹죠. 이 안에다가 연막을 치거나 아니면 요 사이트에 여기 버티는 연막 이런 거 쓰면은 사실 스킬이 없는 상태로 오면은 이코 스틸에 대한 가능성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요스킬 쓴 거예요 지금 이미 그전. 자 소리가 썼죠? 꺼졌어. 지금 이렇게 아예 그냥 시야 차단하는 용도.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C에서 장면이 하나 나온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A에서 만약에 쓴다면은 동일하게 이제 이쪽이 됐던 제가 해보니까 설치를 여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설치 위치가. 왜냐면은 그러면 메인에서 직방으로 오는 것도 맞나요? 공중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네, 아니 맞아요. 일자로 쓰면. 아니 이렇게요? 어. 이걸 못 먹죠 이거는. 아. 네. 왜냐면 시야에 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리콘을 먹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효율성 요 두 개인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이거는 언젠간 비토가 버프가 되거나 아니면 메타가 돌고 돌아서 비타가 나온다면은 헤이븐에서 이런 식으로 채우는 메타를 비토로 쓸 수 있지 않을까. G 같은 팀들이 분명히 또 하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생각에서 해서. 하나 대표적인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안 나와서 그렇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들어올 때 추월 차선 다 먹고 릴볼 다 먹고 이러면은 네온 메타인데. 나쁘지 않아요. 바로 이어진 다음 경기는 이번 주에 있었던 그 나비와 카르미코프의 경기인데 이거는 그 유럽 쪽 중에 EMEA 중계진이 그 실제로 화를 내서 그 짤이 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뭐냐면은 말이 안 되는 장면인데 에이스가 나와요. 이걸 좀 보시고 판단을 두 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브리지에서 나비가 지금 수비를 하는 건데 A 사이트를 갔다가 지금 돌리는 카르민코프의 위치거든요. 네. 히로가 이제 사이퍼로 혼자를 막는 건데 화살에 피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전 상황을 좀 봐야 될 게 네. 여기서 이제 케이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있을 있을 거라는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사이퍼가 없는데 얘네가 발소리나 스킬 소리 듣고 케이지를 올리지 않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타이밍 맞춰서 케이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카르미코프는. 네. 찍었어요 이렇게. 자, 제트가 들어왔으니까 조심해. 자, 근데 여기서 자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세계치가 잡혔어. 이제 알았어. 야, 있다 히로.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군까지 맞았어. 지금 르벤 보면은 지금 제트 위치 보이나요? 네. 잡을 생각 안 해. 그 얘 뛰잖아요. 그러네. 발소리가 나. 그죠? 뛰고 있죠? 도스나이는 스파이크를 들고 있어. 그죠? 근데 르벤 봐. 뭐? 이제 봐. 이제 돌렸네? 그리고 도스탄 죽어. 아 근데 이게 뭐지? 아니 지금 소만 아니 또 왜? 나레이트도 또 이상한데 봐.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남은 게 누구야? 아베스. 보이죠? 뭐지? 제가 봤던 에이스 중에 제일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경기를 보는데 중계진도 이제 와달련도인 KC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설 말하는 걸 들었는데 화내면서 하는 말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소바 군까지 맞은 사이파 혼자 있는데 왜 그거를 뭐 어디 보냐, 아무 말도 안 했냐, 브리핑 안 하냐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중계진이 화낸 적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특히나 다른 권역들은 거의 없어요. 아, 약간 그리고 솔직히 일부인데 이게 뭐 막 2부 리그면은 뭐 그럴 수 있어. 뭐 너무 심한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약간 EMA를 보면서 제가 이번 화나네. 주에 제일 어처구니가 없는 좀 약간 그 네. 장면 중에 하나여서 좀 가져와봤습니다. EMEA에서 좀 재밌었던 장면들을 빈보님이 가져왔는데 뭐가 됐든 간에 뭐 푸디 스포츠 진출했고 프나틱 올라갔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8팀이 다 정해졌는데요. 플레이오프에 이제 대진표도 나왔단 말입니다. 네. 한번 대진표는 보겠습니다. 한번 쓱 보시죠 저희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고 빈보님의 풋 그리고 푸나틱이 지금 이제 어퍼에서 기다리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딱 보면은 그냥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뭐 여기 푸나틱 저는 그냥 이 두 개 팀은 갈 것 같아요. 네. 올라갈 것 같다. 네. 다들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올라가는 건 모르겠고 솔직히 EM이 진짜 예측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경기를 보는데도 예측이 안 돼요. 오히려 시바견님 더 잘 맞힐 것 같고 그냥 전 좀 됐으면 좋겠는 게 바이탈이 여기를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리벤지 매치도 재밌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번에 푸나틱에 시오프 선수가 바이탈리티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 벤치로 밀려났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푸나틱하고 바이탈이 스토리가 되게 드라마가 많아요. 지금. 얽히고 설켜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지금 결국에는 시오프이 바이탈에게 약간 복수를 하는 그림을 완성을 시키는 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EM에서 이 둘은 다시 붙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네.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신경전도 있을 거고. 그러려면 어쨌든 바이탈이 리퀴드를 이겨야 이겨야 되는데 되는데.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을 것 리퀴드가 같아요. 잘하고 있어서 네. 쉽진 않을 거고. 네. 그럼 뭐 세일님은요 어디가 올라갈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옛날에 좀 잠깐 탈 리퀴드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또 리퀴드가 잘해갖고 또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니부가 옛날에도 한번 제가 말했는데 헤레틱스에 있을 때보다 리퀴드 스타일과 리퀴드에서 조금 더 이제 좀 자유롭게 내원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좀 더 날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방금 빈모님이 말한 그 시보프가 가 있는 푸나틱 대 바이탈이 보면은 그 스토리 라인은 재밌겠지만 리퀴드가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된다? 여기 둘이 붙으면요? 여기 둘이 붙으면은 제 생각에는 프라리. 이것도 근데 재밌거든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저희가 그때 EMA 얘기하면서 했던 게 서로 계속 뭐라 하면서 했었거든요. 얘네들이 경기할 때. 그래서 이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푸나틱이 이길 것 같아요. 나머지 예측하기 좀 어렵죠? 아니요. 사실 있어요? 마음속에 다 픽이 있어요? 네. 말해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이터널 파이어가 올라가고 푸시 이겨서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이거는 생각해볼게요. 그럼 또 나머지 두 개 골라봅시다. 이건 헤레틱스가 이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킥오프 BBL이었으면 BBL 골랐을 텐데 뭔가 요즘에는 지금 요루 죽고 나서 힘이 아예 마탱이가 그리고 가버려가지고. 밑에는 저 젠틀메이츠가 이길 것 같아요. 안 돼요. 왜요? 비포가 그냥 매번 똥을 싸가지고. 아니 싸는데 또 잘 치우더라고요 옆에서. 누가 치우는데 마티니? 세일님 의견이니까. 네. 자, 세일님 어디 또? 저 리퀴드. 그 여기 이터널 파이어. 알겠습니다. 뭐 저희 둘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세일님이 얼마나 많이 틀리나 아이씨. 그건 나중에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메리카스 소식도 봐야 되잖아요, 빈보님. 네, 아메리카스 봐야죠. 좀 재밌는 것 좀 있었다고 또 얘기 들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네네네. 내용 좀 얘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메리카스 쪽 권역은 아직 진행 중이고 늦게 시작을 해서 뭐 일단은 이블 지저스가 전패 중이다. 그리고 백티가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다. 오메가 그룹에는 핵심인 것 같고요.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알파든 오메가든 요즘 남미의 바람이 무섭다. 그게 맞아요. 왜냐면 네. EMA는 튀르키예, 아메리카스는 남미, 보시면 다 이렇거든요. 요즘 진짜. 레비아탄도 네. 진짜 잘하고 있고 요즘에. MIBR도 잘하고. 뭐 남미의 바람이 좀 거세다 정도인데 근데 그게 현 메타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G2랑 NRG가 떴을 때는 요루 메타의 사이드 운영에 채식 운영들이 어느 정도 먹혔을 텐데 지금 남미 쪽 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라운드당 시간 30초를 안 써요. 그냥 때려박고 또 때려박아요. 진짜로 레비아탄이 최단 시간 경기도 기록을 왜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방송하셨을 때 이후로 이제 경기들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일단은 이변의 대이변이었죠. 왜냐면은 MIBR이 이길 줄 알고 이지가 이길 줄 알았는데 C9이 이기고 센티널이 이기는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레비 대 MIBR은 다시 한번 이제 MIBR이 선배의 기운이 뭔지 보여주는. 근데 이 경기는 재밌게 보긴 했는데 그냥 막 특별한 작전들이나 완전 디테일이 숨어있는 경기라기보다는 양쪽의 엔트리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약간 그런 느낌을 전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메리카스는 어디가 간다 안 간다가 명확하진 않잖아요. MIBR 레비 정도는 가는 건데. 랑 퓨리아 100%는 아니거든요. 아직. 근데 사실 게임 내용은 에너지가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크루랑 퓨리아는 100%긴 하겠네요. 3-1-3-1이면. 아니요. 3-2 동률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MIBR 레비는 갈것 100%예요. 같고. 왜냐면 1-2-1-2가 너무 많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저는 갈 것 같고 여기는 올라간다. 모르겠어요. 왜냐면 NRG 백티가 지금 갑자기 올라와요. 그래서 문제인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 전 백티가 그 크루 이기지 않았나요? 백티가 크루 이길 때 얘네들 왜 잘하지? 라는 생각을 맞아요, 좀 맞아요.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NRG가 만약에 이번에 그룹에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네. 약간 조금 저희 기억해요? 명문가가 되는 방법 이런 건데 조금 충격일 것 같아요. 이번에 런던으로 와야 돼요. 이 그쵸. 팀은. 못 가면 좀 충격일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다행인 거는 NRG의 경기를 제가 지금 분석을 몇 개 준비해왔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NRG가 그 메타가 본인들이랑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경기 내용을 조립하는 건 잘해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네, 이 이지전에서 이블 물론 지니어스와의 상대가 약팀인 건 맞거든요. 전패 중이기 그쵸. 때문에 상대적 약팀은 맞는데 어찌됐든 준비하는 과정이나 게임을 풀어가는 건 다른 팀하고도 동일하게 이제 금액을 할 거니까 내용이 좋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프랙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랙처는 조합 자체가 웨이레이를 쓰고 있거든요. 너프 버전입니다. 물론 너프 버전인데도 쓰는 이유가 뭘까가 너무 궁금해서 끊임없이 찾아봤는데 대표적인 여러 장면이 있었는데 제일 대표되고 그리고 진짜
진짜 제일 애단스러운 장면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5대1로 지고 있는 거고 그 전에 수시로 뭐 안테나 때리고 뭐 여기도 때리고 했겠죠. 그래서 NRG가 왜 이래 이런 카드를 광속굴절로만 재미를 볼 수 있을까? 뭐 펄이라든지 그간 나왔던 바인드라든지 뭐 이런 맵들은 되게 어렵겠다 했는데 생각을 좀 비틀어 보니까 프랙처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예로 광속을 쓰면 여기 안에 2층에 안착하면은 다른 사람들 2층에 기다리는 게 아니면 앵글이 안 나와요. 그렇죠? 여기도 들어가면 앵글이 안 나와요. 여기도 들어가면 앵글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가 연막으로 치운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숨을 공간들이 되게 많은 맵인 것 같더라고 프랙처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꺼낸 건지라고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든 인원들은 그러니까 이건 디폴트예요. 14운영은 디폴트인데 이거는 워낙 이제 시바기님 잘 아시죠? 사이퍼가 따로 게임을 한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광속굴절을 켜요. 페이크네. 네. 근데 여기다 페이드도 박아요. 여기서 시작 전에 던져요. 그러면 이걸 본 입장과 그리고 누군가 여기 남아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사이트에 여기 누가 있거나 아니면 전진을 나왔거나 아니면 여기 누군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 세 군데 중에 한 명 있으니까. 원래는 있죠. 근데 보통 지금 이제 채모가 혼자 보는 거고 이 탑을 밀다 요쪽 밀자라고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이 열렸잖아요. 페이드 찍히고 이러면은 야 여기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줘요. 채모가 체크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서 이렇게 지금 야 본대가 여긴데? 헷갈리겠네. 그럼 문 열리고 여기 연막 떨어지고 이거 기체 뭐 떨어지고 기체 떨어지고 뭐야? 웨일레이까지 들어왔어. 근데 이게 이제 본대 이게 꼬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영역을 먹었으니까 와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 팀이 요루를 진짜 잘 쓰는 팀이었잖아요. 요루처럼 웨이레이를 프랙처를 쓰는 법을 찾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챔버가 스킬이 날라왔기 되게 의심은 해요. 근데 아마 거리상으로 문 열리는 소리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디지진이 아예 지금 웨이레이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끊겨요. 그러면은 야 얘네 몰라. 띄어가 되는 게 이번 라운드가 핵심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반대로 지금 이번에는 문 여는 소리를 못 들어서 디지진이 이렇게 쉽게 잘렸지만 만약에 아까 빈모님이 말한 연막 안에 누가 듣고 있었던가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다 끌어오면 본대가 A로 안 오고 B로 그냥 진짜로 갔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초이스가 있네. 맞아요. 이지선다를 거는 거죠. 그래서 역시 NRG답고 약간 에단다운 뭐 운영을 하나 깎아왔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NRG다운 작전을 하나 가져와서 요번 라운드를 되게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시도도 하거든요 이지가. 근데 뭐 이미 라인이 다 잡혔어가지고 왜냐면은 뭐 연막을 쓰고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야가 이미 다 가린 상태였기 때문에 되게 쉽게 가져오는 라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또 다른 경기가 있었나요? 이것도 이지랑의 경기인데 펄입니다. 같은 날의 경기 NRG와 이지 경기에 펄도 가져왔는데 재밌네요. 어쨌든 NRG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올라가줘야지 사실상 이제 좀 모두의 그 이제 기대를 부응하는 건데 아메리카스까지 받고 이번에는 CN 리그 플레이오프가 이미 진행이 됐죠. 이게 오늘까지 진행이 됐는데 사실 제가 경기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발로란트 그 퍼시픽 중계진으로서 중계를 해야 되는데 동일 시간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제가 경기를 네. 못 봐도 뭐 CN 거 다 못 봤지만은 좋은 소식은 어쨌든 간에 바이 감독님이 이겼어요. 네. 제가 그래서 자기가 무섭다고 했던 그 네. 타이로한테. 요 경기들은 이제 봤거든요. 근데 이 경기들 중에 일단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엑셀지는 역시나 엑셀지다라는 장면을 가져왔고 그리고 징동은 3인방이 진짜 세긴 세요. 경기 내용을 본다면은 코코넛과 스투 어쨌든 징동 경기도 봤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투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맞아요. 연막. 그 당분간 연막 포지션으로 간다. 그 남는 이제 킬조이도 하는 건데 그냥 잘해요. 그냥 잘하고 그리고 ZH 선수 이 선수가 찌어라고 있는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바이 감독이 그때 찌어라고 저한테 알려줬는데 이 선수를 사실 징동을 가기 전에 그 프론트에다가 먼저 섭외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그래서 저는 이 세 명이 결국엔 핵심 멤버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경기를 보니까. 그래서 징동 경기는 이 세 명의 좀 경기를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엑셀지는 그 분석을 제가 몇 개를 가져왔거든요. 네. 뭐 브리즈의 한 부분 그리고 로터스의 재밌는 부분을 가져왔는데 브리즈는 뭐 간단한 거라서 그냥 조합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로터스는 그 예전에도 제가 이거 한번 분석을 가져왔어요. 세일님 기억하실 것 같은데 라르가, 노맨, 그다음에 해피웨이 이 세 명은 안 바뀌었거든요. 이 세 명의 삼감시자. 네, 삼감시. 네. 근데 이게 지금 돌고 보니까 요로 메타 때는 오히려 안 좋았는데 지금은 좋다.
지금은 좋아. 지금은 네온 레이즈로 더블 엔트리로 들이박는 메타기 때문에 오히려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게 예전에 파리챔스 때 한번 그때도 나왔었어요. 그때 얘기- 상감시자 얘기했었어요. 상감샤를 제가 그때 이제 요거를 이 센티널전이죠. 요거를 그때 분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전에 이미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CN 리그 자국 내에서 얘네 이상한 거 한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죠. 이제 네, 올라왔다. 근데 맞아요. 이거를 챔스에서 쓰는지 보자 했는데 챔스 때 썼어요. 그리고 이겼어. 이겼어. 근데 이거를 지금 이번 TC전에 또 써서 잡았더라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때도 그 네네. 얘기했었어요. 작년에도 삼감시는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때는 왜냐면 요루가 기만을 던지면 뺄 수가 있었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 네온이 몸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더 크다. 근데 그걸 다시 꺼낸 것도 신기하네. 근데 뭐 대단한 거죠. 그리고 하필 또 그 세 명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지. 어쨌든 그래서 브리즈부터 일단 간단하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랭크 때 좀 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꿀팁 장면 중에 하나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그 진입할 때 공격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비가 어디 있는 게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세일님? 저 왼쪽 1번 기둥 쪽이나 여기. 거기나 그 뒤쪽 먹고 있던가. 여기. 예, 아니면 라인들. 뭐 바이퍼 있는 저 기둥 뒤. 아 여기. 뭐 그런 데가 흔치 않을까? 왜냐면 그 네. 외의 자리들은 다 연막으로 커버가 되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또 다른 게 물어보면 버티는 연막 보통 어디 깔죠? 그러니까 수비가? 네. 예, 거기. 여기? 예. 여기. 네. 또 하나 더. 그 기둥 왼쪽. 여기. 이렇게 이 네. 두 개를 많이 해요. 예. 이 연막 하면은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나요? 뭐 좀 많은데 퍼시픽에도 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 어쨌든 연- 퍼시픽에서도 이 네. 연막 버티는 연막 많이 썼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이걸로 결국에는 저 연막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설치를 보통 여기다 해요. 그냥. 그쵸. B는 설치가 특별한 데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 해요. 근데 이 설치자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이 버티는 연막을 딱 가리면 연막샷을 쏠 수도 있고 안에서 이 앵글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위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막나를 봤더니 也是把中区第一时间放空的。这分有一个关键点 ，Dynamite 的中间 자 分是 오맨의 水 연막 线了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역 원웨이를 치더라고요. 그러네. 지금 보시면은 一个点了。 들어갈 때 드론 扣扣并没有被 요 원의 위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앵글을 보통 여기 사람이 서서 여기서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또는 여기 있어요. 난간에. 근데 이 앵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설치, 이 설치자 방해가 이 앵글에서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 바이퍼가 설치를 방해하려면 이제는 그냥 아예 몸을 들이대고 기둥에서 나와야 되니까. 보시면 라르가가 그냥 애초에 왼쪽 안 보고 가요. 그러니까 있어봤자 기둥 뒤 하면서 네. 여기를 째고 가네. 네, 싸움은 이런 지긴 식으로. 했지만. 그리고 저 연막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라이소가 어둠의 발작으로 올라가서 쉽게 앵글을 더블을 먹을 수 있다는 것들. 이 두 개의 장점이 존재하더라고요. 이게 이번 라운드만 하나 했더니 또 동일하게 쓰네. 아. 지금 이 앵글. 그러면 또 아까라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앵글을 못 써요. 그러면은 거의 뭐 복사붙여넣기. 똑같네. 네. 이번엔 테를 타고 올라가네.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앵글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아래쪽 피해망상 꽂아버리고 남은 공간을. 그리고 제가 말했던 설치 위치를 안전하게 들어가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뭐 게임을 이긴다, 빗사이트를 잡았다 이것보다는 어쨌든 이 연막의 위치. 그러니까 지금 퍼시픽에서도 이 연막을 쓰는 팀들이 한둘씩 있거든요. 맞아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연막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랭크 때도 이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알려주고자 하고 싶어서 가져왔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오맨 유저 입장에서는 좀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연막 같아요. 진짜 연막 치고 텔 타고 엔트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삼감시장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N까지 경기 챙겨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신라이 게이밍 대단하네요. 아주 대단해. 예. 뭐 어디가 우승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CN 같은 경우는 발 저는 감독님 그냥- 있는데. 맞습니다. 저도 어.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진동이던 응원 아니면 이디지던. 이디지던 네. 응원합니다. 어떤 감독과 바이 감독의 성적이 좀 좋기를 저희가 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하이프,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